10% 땡 사연. 슬프다이죠. 백구강 봅니다. 집에 가서 네이버나 유튜브 가서 백구강 374강을 보면은 우리 수강생들이 하다가 뛴 이야기, 10%뗀 이야기. 그럼 아까 요것도 띄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수강생 낙찰 받으면 요것도 띄어야 되겠죠. 아까 전에 낙찰 받았잖아 지금. 그죠? 4,600원. 나는 예상가를 300원 하는데 4,630만원 썼으면은 띄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건 집에 가셔가지고 보시기를 하고, 자, 사례를 한 2시간만 봅니다. 같이. 공매에서 우리 수강생이 실리보건소가 나왔어요. 실리보건소가 공매에서 2,500인데 4,140만원 썼다가 그만 포기를 하고 다음 달에 누가 3,750 해갖고 낚아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포기됐는가. 자, 여기 놓으면요, 그 친구는 내비를 요거를 찍었대요. 요거를 찍었습니다. 주소를 안 찍고 요거를 찍어서 실리보건진료소, 아, 실리보건진료소가 공매가 높구나 해갖고 이제 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여러 내비를 타고, 그죠? 우리 위성사진은요, 다음에 가셔가지고 지도 누릅니다. 지도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실리보건진료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습니다. 자, 넣어가지고 자기가 그 고성에 공매가 2,500이 넣었으니까 용감하게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 스카이뷰로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실리보건진료소 있죠? 자, 여기 있는데 로드뷰를 하나 또 누르주면요, 꼴뚜기를 딱 놨고 요 도착이 됐어요. 차가 도착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 아, 2,500짜리가 이야 2억 5천원 해도 살 수 있는 이런 건데, 아우 잘생겼다. 그죠? 잠을 못 잤어요. 역시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내가 우리 황경진 경매학원에 공매 배우기를 잘했구나. 한 일주일 동안 응찰할 때까지 빨리 지나가라 이라고 이제 써넣었습니다. 써넣어가지고 1등이 됐어요. 이게 4,100에 2,500짜리인데 1등이 됐어요. 한 10대명이 붙어가지고 됐는데, 되고 나면 이제 며칠 내로 자기가 계약서 써가지고 계약서 쓰러 가야 되는데, 계약서를 쓰러 갔더니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제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오늘 낙찰 받으신 귀하신 몸입니다. 그거 갔대요. 이게 답사를 했대요. 들어갔더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1등 하셨대요. 그래. 자, 물건은 저 앞에 저거 아시죠? 요거래 요거. 자, 뭐냐 그러면요, 아까 실리 아까 몇 번지죠? 실리 92에 7입니까? 자, 요렇게 내비를 쳤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넣었죠? 92에 7을 치니까 딱 티 나오죠 이게. 그죠? 요거 있잖아 이게. 요거 아닙니까 이거? 92를 치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실리보건진료소 지나니까 이게 여기 가서 차가 서더라요. 이게 앞에 가서. 그럼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쩌면 좋습니까? 사진을 그마들이 멀리서 찍어갖고 두 개가 헷갈리게 막 해놨길래 나는 그긴 줄 알고 세금을 적인 줄 알고 낙찰 받았는데 아니더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 내가 장금 치러야 되거든. 치르고 막 그 정도 쓰는 것 같으면은 내가 볼 때는 이장한테 얘기 잘하면은 4,100에 누가 사가겠다. 옛날 보건소 자리고 건물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자기가 엄마 아유 돈이 없는 거 정말 자원자 장관만 치렀어요. 414만원 띄었어요. 이게 10% 띄고 바로 한 달 뒤에 누가 3,750원 받아가세요. 그럼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사 갈 때 번지수를 갖고 잘 따져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런 명칭 이상한 거 따지면 안 되고, 잘 따야 됩니다. 미리 위성 사진도 보고, 딱, 타격 잡아하고 가져가야 되지. 그냥 내비 휙 타고 가면 안 됩니다. 미리 위성 사진을 보고 하자.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거를 두 필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10% 띄었어요. 자, 낙찰 받고 하포구청에 가서 건축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건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띄었습니다. 16에 5449 봅니다. 미리 알아보면 되는데, 자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요 땅을 낙찰받기를 원했어요. 요 땅을 낙찰을 받는데, 자 보니까 길도 조금 있는 것 같죠? 길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 같아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요렇게 해서 노란 길이 접근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 딱 낙찰 받으면은 연결이 되겠구나 느낀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커피 좀 하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여기 보니까 진동에 앞에 건너면은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광암 해수욕장이 보이고 이렇게 섬도 있고 그래서 여기 위치가 너무 좋더래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흰 길 요거를 연결해 갖고 어떻게 요거를 막 사는 거니까 이 사는 거니까 되겠지 그거 낙찰 받은 겁니다. 자, 받아가지고 잔금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이내 갔더니 안 된대. 여기 어딥니까 이게? 마산 하포 구청에서 건축가에서 안 된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시 낙찰 받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제 같은 거 이랍니다. 저는 정보 공개 자주 해요. 정보 공개. 그죠? 애매하면은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말로 하는 거는 적어도 쉽습니다. 아, 그거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하기 쉬운데 공문을 준다는 건 굉장히 적어도 조심해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미리 한 일주 전에 하면은 답신이 와요. 그래서 저는 건축 허가서, 착공 신고서, 여로 땅이 기면 오세요. 건물이 있어요. 이게 설정하기 전에 착공이 됐는지 뒤에 됐는지 알고 싶으면 착공 신고서가 필요해요. 건물은 기면서 빠졌으니까. 그럴 때는 항시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해보면은 하포구청이고 제주시청이고 막 날라오더라고. 김해시청이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도 그럼 뭐 이 건축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근거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알겠죠? 되면은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답을 주라. 그리고 그때는 항시 감정평가서를 넣어주세요. 감정평가서. 요거 다 이게 감정평가서가 저장이 됩니다. 이게 저장이 되고 하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저장을 시켜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저장 단추가 되겠죠? 이게 저장이 되는데 다운로드 되죠? 그 위에. 요거 해야 되나? 아니요. 뭐 되겠죠, 그죠? 저장됩니다. 그 저장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서 주면서 물어보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낙찰 받기 전에 건축 여부를 확실히 따져야 되는데 낙찰 받고 따져서 보겠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띄었어요. 자, 그래서 매납이 1번, 2번 그 띄었고요. 그 다음 봅니다. 진입도로 써가지고 한 7천만 원 띄었습니다. 16에 9308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창구 북면에, 자, 봅니다. 18억짜리를 7억 3,800에 받아서 미납했다. 그럼 뭐 7,300만 띄있죠? 10%? 큰 돈이다, 그죠? 7,300 같으면은 원장님하고 10만원 통수를 둘이서 앉아서 보면 10만원 나올 것 같는데 730부이나 사줄 돈입니다. 그죠? 그걸 띄인 거예요. 아주 큰 돈이에요. 자, 봅니다. 5,700평인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요 땅을 지금 여기 요 부분을 경매 낙찰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받는데 여기서 연결 도로가 뭐가 좀 신차네 해보니까 암만 봐도 안 되겠대요. 뭐가. 그래서 결국은 연결 도로 때문에 도로 진입 도로 때문에 요것도 띈 사건입니다. 요것도 두 개 다 비슷한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09에 33507 요것도 한 2600 띈 겁니다. 33507 봅니다. 자, 이거를 낙찰을 받기 전에 자, 팔룡동에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원룸을 해볼까 싶어서 이걸 봤습니다. 자, 2층이죠, 2층. 이거를 낙찰 받아서 건축업자 물어보니까 건축업자는 무조건 된다, 그죠? 아, 낙찰만 받아라. 내가 그 안에 내부 리본을 쫙 해가지고 무엇이 잘 오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죠? 그래서 자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혹시나 싶어서 창원시청에 건축가를 갔더니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이거? 원룸으로 바꾸면 왜 안 됩니까? 첫째, 주차장이죠, 주차장. 주차장 문제가 걸려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2억 9,500에 받았는데 그 잔금을 치료를 했더니 결국 안 치렀어요. 자, 안 치렀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자, 근데 이 주차장은요 이렇습니다.
주차량은 여기서 주차량이 안 되면은 우리 창원시 조례 보면요. 자, 주차량 문제가 안 돼서 만약에 공사를 감행하면은 위반 건축물로 10% 이행강제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이 지금 1억 6천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럼 뭐 1년에 자 봅니다. 땅값이 여기 보면 땅값이 얼마죠? 땅값이 1억 6,400이고 건물이 1억 6천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반 건축물이 돼버리면요. 주차장 없이 원룸으로 시를 바꿔 상가를 그린시한 시설을 그냥 원룸으로 시를 바꿔 놓으면은 위반 딱지가 붙으면은 1억 6천에 10%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1600이죠. 그럼 1600만을 매년 내야 됩니다.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위반 건축물이 이렇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창원시 조례에 보니까, 직선거리 300m, 도보 600m 이내의 땅을 매입을 해서 이격 주차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 다시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모텔을 짓는데 땅이 모자라. 주차 대수가 안 나요. 그러면은, 직선거리 300, 걸어서 600. 알겠죠? 그게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허가가 나와요. 허가가. 자, 그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중주택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해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중주택. 자, 다중주택이 뭐냐 하면 하숙방. 싱크대가 설치 안 되는 하숙방을 만들면은 그건 가능해요. 자, 됐죠?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은 그때 막 포기를 하고 그만둔. 문제는 입니다. 포기를 했는데 3개월 후에 낙찰 받은 사람이 4억 1,300에 팔아먹었습니다. 이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수강생은 미납이 돼버렸고요. 요거 산 사람은 잔금을 치르고 서너 달 만에 4억 1,300에 팔았습니다. 그대로. 그럼 얼마 벌었어요, 지금? 1억 주만 버렸죠? 그죠? 근데 잔금을 그때 치렀으면은 1억 주만 버릴 수가 있었는데 너무 또 안일하게 막 2,600 띄고 말았어요. 그럼 이럽니다. 여기 A는 앞으로 술집에 가면 어쩝니까? 경매 금호. 와, 경매가 할 거 못 된다. 자, B는 어쩝니까? B는. 우와, 경매. 내가 2-3달 만에 1억 주만 안 묻나? 내 봉급제가 1억 주고 집을 그러노. 내가 8년도 한 낙찰 받아가지고 2-3달 만에 8억 2천만원 넘기하고 묻고 딱 쑥 빠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보는 관점 따라서 경매 물건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후자에 B가 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차장 문제 나왔는데 지금 창원시에 3대 조례가 있어요. 각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 조례 이 세 개는 특히 중개사 좀 하시는 분은 창원에 있으면은 창원시의 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조례 정도는 출력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있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자, 찾는 방법은요. 우리 222강 가면 있습니다. 가서 지자체 출력할 수 있으라 하고 제가 다 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가면 됩니다. 그 가서 창원시하고 이동을 해보면은 다 나와요. 뭐 주차장을 했든지 계획조례였든지 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건축조례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좀 보고 오셔야 되겠다 싶어요. 자, 그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각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없는 거 다 나옵니다. 땅 용도별로. 자, 그러면 예로 우리 창원시에서 계획관리지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도 다 나와요. 예로 5층 이상은 안 됩니다. 모텔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창원시 건축조례에 가면요. 우리가 요 밑에 보면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우리 건축조례에 28조에 보니까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하고 건축이 쉽습니다. 그럼 이런 조례가 다 있으니까 또 이런 거 있어요. 기존 공장인데 생산관리지역 공장은 제조업 공장이 못 들어갑니다. 원래가 못 들어가는데 기존 건축물이 특례 이래가지고 기존 건축물이 예로 조선 선박이더라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 그러면은 다른 공장에 낙찰받을 때 오폐수가 안 넘으면은 오염 농도가 안 높으면은
쓸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에 특례가 다 있어요. 신축에만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거지 기존 쓰던 공장 하나씩 받을 때는 그런 좋은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례보면 다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함안구는 제가 이거로 바꿨어요. 왜 바꿨나 그러면은 함안구는요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고 군계획 조례거든요. 그럼 창원은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요 넣었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도시계획 조례 그러면 티 나오는데 함안 같으면은 안 나와요. 군계획 조례 그러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막 2개 뺐습니다. 그래서 계획조례 여러분 집에 가서 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조례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3개를 그리 쳐가지고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은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죠? 40%. 용적률은 80%. 많이 봤다 그죠? 자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 바닷가인데 30평 땅을 샀다 1층에 몇 평을 지을 수 있습니까? 12평. 또 2층에는 12평. 됐죠? 막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비한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좋은 땅은 그렇게 평수가 많아도 수산자원 보호구역 정도면 크비 좀 된다 안 된다? 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크비 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많이 배우셨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주차장에서 제일 걸리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주로 보면요 건축물 대장에 교육, 연구, 복지시설 이게 많이 이반 건축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에 4846 봅니다. 자 남구 대연동에 이 건물이 경매가 옵니다. 경매가 다가구 원룸 계약구에 나왔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요거 원래 렌시인가 이게 있죠. 요 건물인데 요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임차인 봅니다. 임차인 요 원룸 해놨죠. 원룸 해놨고 쭉 보게 임차인이 작다 많다? 많죠? 몇 명이냐? 42명. 그러면 임차인이 42명 어떤 뭐 주차도 그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주로 한 호에 한 대 정도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법에서.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구독자는 여러분들이 원룸 계약고 낙찰 받았다가 나중에 코피 터집니다. 왜냐 그러면은 얘들이 못 받는 사람이 예상 배당표 보면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느냐? 자, 이런 겁니다. 3,500, 3,000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나갈 때 구청에다가 이것만 딱 한마디만 하면은 이반 건축물에 걸려갖고 한 달에 1년에 한 8천만원. 자, 이런 걸 받을 때는 항시 뭐 본다고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요거를 꼭 봐야 돼요. 자, 봅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원룸 해놨는데 우리 건축물 대장은 뭐라고 해놨는가 봅니다. 자, 용도적인 뭐죠 지금? 교육연구시설이죠. 이게 보통 보면 서울도 그래요. 60평에 한 대 정도만 있으면 이거는 허용됩니다. 교육연구시설은 200제곱미터니까 서울 같으면은 200제곱미터. 그러면 60평에 차 한 대만 건물을 60평 지어도 차 한 대를만 있으면 허용해줍니다. 차원 같으면 90평에 한 대. 그죠? 굉장히 느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놔놓고 임대가 안 나가니까 셀이 그냥 싱크대 잡아 엮고 원룸으로 엮는 거는 좋는데 이행강제금은 자 이거 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낙찰을 받고 보니까 아무래도 찝찝해. 이 사람이 핑계를 찾습니다. 내가 1억 1,400을 찾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찾느냐? 자 이렇게 이제 제보를 합니다. 법원에다가 저기 사법보좌관님 보입시다 이래가지고 서류를 넣습니다. 내 1억 1,000 좀 빼주이소. 뭐냐 했더니 요런 문구 넣어요. 자 비고란에 아마 그 사람 넣은 것 같아요. 본건 부동산은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서 위법사항 해소 시까지 예로 원룸인데 상가로 돌리기 전까지는 매년 얼마요? 여러분 8천만원 월세 받아도 8천만원 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자 상당히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고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애당초에 빠졌으니까 나는 매각을 불허가 해주세요 하고 그래 1억 1,400 빼나간 겁니다. 됐죠? 그럼 매년
8천만 원 큰 것은 여기 보면요. 땅이 6억 7억이고 건물이 7억이죠. 7억 얼마 되죠? 그러니까 건물의 가격에 대해서 연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여러 8억이니까 1년에 8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그럼 낙찰을 받으면은 기존은 상관없어요. 뭐 8억이 밀리더라도 내하고 상관없어.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8천만 원 내놔야 되는 그런 문제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올 봄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께서 보도자료 낸 게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위반을 하는 거는 4배를 물리겠대. 4배. 8천원 이런 같은 경우는 앞으로 4억 2천원 물리겠대요. 4억 2천. 자, 물론 기존 거는 그대로 하겠지만은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상가를 원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1년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1년에 2번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2배를 내라 함께는 결국은 4배라 4배. 그러면은 8천짜리 같으면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3억 2천을 내야 해결되니까 이제 앞으로 위반 건축물 낙찰받았다가는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 있죠? 그래서 이제 잘 보시고. 그러면 기존 건축물도 그런 그 소급해서 적용.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앞으로 이제 주제를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위반을 그래 하겠죠. 여러 김해나 뭐 이런 만들어 가지고 상가를 준공받아 갖고 여러 4개를 6개 만다든지 4개를 여러 주택가 다가구를 4개인데 8가구로 쉘이 싹 변형을 해서 나중에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게 부닥치면은 전에는 1년에 요 8억이면 8천만 원 정도 물리는데 앞으로는 4배를 물리겠다.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물리고 그거를 2배를 강화했다 한끼는 4배를 물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도자 떴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위반 건축물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시 건축물 대량을 꼭 이거 갖고 이런 거를 용도를 찾아봐야 돼요. 알겠죠? 찾아봐야 됩니다. 용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주차장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자치법규 가서 우리 창원에 서울도 봤습니다. 서울은 이렇습니다. 서울은 본청해갖고 주차장 관리 이런 누려보면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하고 서울 거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표 봅니다. 가운데 거는 창원입니다. 창원은 상가는 주로 30평에 한 대 정도만 하면은 허용되도록 건축을 해도 되어 있어요. 30평 한 대. 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종 건생 2종도 마찬가지. 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상가 건물은 30평에 한 대다. 자, 이래 보면 됩니다. 서울도 비슷해요. 내용은.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요. 자, 이런 겁니다. 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m 초과돼야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물어봅니다. 바닷가에 좋은 땅이 농지가 100평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키가 높아. 농지가 이놈 게 한 3m, 5m 돼버려. 그러면은 100평이 마창되고 잘 보이는데 주차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 대수가 걱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주택은 지금 몇 평 이상이면은 한 대 되래요, 지금. 50에 초과죠. 그러면 45제곱미터 하면은 주차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자, 그렇습니다. 초과 그건 조심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15평 이상 지으면은 주차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알겠죠? 저 바다 잘 비는데 14평까지 지으면은 주차 대수는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가 세대당 한 대, 주로 원하는 것이 한 호에 한 대 정도 두는 거를 일단 원하고 있습니다. 대우 전제가.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보니까 아까 교육연구시설 있죠? 아까 전에 8천만 원 무는 거. 그거는 마지막 요구입니다. 그 밖에 건축물 해가지고 교육연구시설은 창원은 90평 정도면 한 대만 해도 된다. 참 후하죠? 자, 서울은 200제곱미터에 한 대, 60평에 한 대만 주차를 설치하면 된다. 자, 그래서 교육연구시설이 이게 잘 쓰이는 겁니다. 상가에서. 이래 놔놨고,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이게? 원룸으로 바뀌면은 위반 건축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 주차장 때문에 그래, 대부분 다. 그래서 주차장, 요 조례를 여러분이 그 지자체마다 틀리니까 조금 보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또 봅니다. 자, 연금 봅니다.